단가 후려치기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니까 부장님이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대리가 후려치나 네. 똑같아요. 50대 임금이 높은 부장님을 회사에서 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조기 퇴직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으로 들어가요. 네. 자영업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대부분이 한 3년에서 5년 망하세요. 노인 빈곤에 빠집니다. 그럼 제조업 이기와 사회 양극화 이 네.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가 빅딜부터 시작해서 살아남은 기업들 중심으로 독과점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기아 현대가 합병을 해버렸죠. 나머지 3사는 외국계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현대가 한 7, 80% 점유율을 가지면서 사실상 독점 체제가 돼요. 전자도 LG하고 삼성이만 남으면서 과점 체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전속 계약으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계약이 되니까 처음에는 거기 전속 계약 들어간 기업은 살았다 그러고 못 들어가면은 뭐 정말 어려워지고 했었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반복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단가 구조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가 후려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단가 후려치기. 네. 그리고 단가 후려치니까 좀 혁신을 해서 싸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기술 탈취를 해요. 기술 탈취해서 경쟁기업한테 주고 똑같이 만들어라 하고 똑같이 단가를 후려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할 유인도 없어지는 것이고 여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1차 원청 사업, 재벌 대기업하고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따라서 쭉 나눠지는데 수익률 격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배이다 수익이. 그러면 2011년부터 한 14년 자료를 보면은 1차 벤더는 수익률이 70 안 돼요. 그다음에 2차 벤더는 어떻게 되냐? 50대 중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임금 격차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가 임금 격차 자료를 공급 단계 1차 밴드, 2차 밴드로 지금 내지는 않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한번 냈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료를 안 내고 왜냐하면 그 반발이 더 세니까. 그렇습니다. 기업 사이즈별로 내죠. 규모별로. 그러니까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내는데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하청 단계 임금 격차를 거의 반영합니다. 그게 기업 규모가 하청 단계에 따라서 큰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임금 격차가 외국에는 있느냐? 없습니다. 비슷한 나라, 중남미 나라들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만 하더라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가 우리 같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양극화의 제일 큰 이유가 임금 격차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이 양극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한국의 학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은 임금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면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 하청 구조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중견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 부품업체들이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요. 이게 고도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탈취당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싸게 전통적인 물건을 싸게 잘 만드는데 특화만 되는 거죠. 중국하고 지금 우리가 교역에서 흑자를 가장 많이 내다가 최근에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제 반도체 문제라든지 중국 리오프닝 뭐 이런 이슈가 있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역 관계에서 산업 구조 진화에 의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우리한테 중간재라든지 최종재 수입했던 것들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교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똑같은 식으로 일본의 중간재를 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게 유지가 돼요. 그 왜 그러느냐? 일본은 중간재 산업이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고도화를 못 시키니까 중국한테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잡힌 거죠. 그렇죠. 이게 이른바 샌드위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제조업 위기의 근본인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 하청 구조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 문제와 양극화의 문제가 사실은 이 하청 구조에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경제 문제만 아니고 많은 우리 사회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이 단가 후려치기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니까 부장님이 가서 단가를 후려치나 대리가 후려치나 똑같아요. 50
20대 임금이 높은 부장님을 회사에서 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조기 퇴직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으로 들어가요. 예. 자영업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대부분이 한 3년에서 5년 망하세요. 노인 빈곤에 빠집니다. 노인 빈곤 빠지니까 노인 악순환이네. 일자리 같은 거 하니까 재정 들어가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다 공기업 가거나 공무원하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는 연령이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평균 근속이 첫 번째 직장에서 평균 근속이 과거에 한 20년, 그것도 짧아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1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결혼하는 것도 늦어지고 네. 거기에다 물가 비싸고 교육비 비싸고 이러니까 애 놓는 것도 결혼해도 꺼리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사회 구조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 경제 구조에 있고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 포함해서 이걸 바꾸려면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설득이 이게 있다.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